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해물 간이 탱크 저장소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3권 책의 286페이지에서 28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조명 설비. 간이 탱크를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그 간이 탱크를 이제 그 옥에, 그러니까 옥에 간이 탱크 설치하는 장소도 있고 탱크 전용실에 간이 탱크를 설치하는 장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건 이제 옥에 설치하는 간이 탱크 장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간이 탱크를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옥내 탱크 저장소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탱크 전용실의 조명 설비는 이 조명 설비의 기준은 옥내 탱크 저장소의 건물 기준과 동일합니다.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등은 방폭등으로 하고, 이 방폭등은 이제 이 등의 스파크가 가연성 전기에 인하되지 않는 등이죠. 그리고 전선은 내화 내열 전선으로 하고, 전멸 스위치. 이 전멸 스위치는 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죠.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그 건물 안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기준에 방폭 스위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스위치는 건물 밖에 설치한다면은 그 전멸 스위치가 켜고 끌 때의 스파크가 건물 안의 가연성 전기의 인하될 우려는 없죠. 그런데 건물 안에 스위치를 설치한다면 이 스위치의 온, 오프의 스위치를 켜고 끌 때의 스파크가 가연성 전기의 그 점화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화원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방폭 스위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출 설비가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 조도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광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옥내 탱크 저장소의 기준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간이 탱크를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 설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이 채광 설비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명 설비가 설치되면 채광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기 설비, 배출 설비가 설치되면 환기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옥내 탱크 저장소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탱크의 설치 개수도 이 옥에 설치하는 간이 탱크 저장소는 이제 600리터의 3기 탱크의 개수 3개 이하로 하고, 탱크 전용실도 똑같습니다. 간이 탱크의 수를 3기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탱크를 이상, 그러니까 동일한 품질의 탱크를 2개, 3개 설치할 수 있고, 3개를 설치한다면 각각 다른 물질의 그 위험물을 저장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옥외와 옥내 그 탱크 전용실하고 탱크 설치 개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탱크의 설치 기준, 이 탱크의 설치 기준은 옥외 간이 탱크, 탱크 전용실, 옥내 간이 탱크 다 이제 그 동일한 기준입니다. 간이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슬대, 고정 받침대에 고정시키고, 옥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주위에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1m의 공지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옥외 탱크처럼 뭐 방유제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방유제의 기준이 없습니다. 탱크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이것도 옥내 탱크 저장소의 기준과 동일하죠. 이건 이제 벽과 탱크와의 최소한 0.5m의 간격을 두라는 것은
점검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출입 가능하게 벽과 탱크의 사이를 한 50cm. 근데 50cm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지금은 이제 이 국민의 세력이 좋아가지고 비만하지 않아도 50cm 갖고는 지나가기 힘들죠. 이건 예전에 한 40년 전에 이 기준을 만들 때는 50cm 정도면 엔간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점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벽과 탱크 사이에 지나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좀 체격이 좋아졌죠. 그러면은 50cm의 이 간격에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도 바꿔야 되겠죠. 탱크의 두께는 3.1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오게 탱크가 같죠. 근데 우리가 오게 탱크는 충수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압력이 걸리는 탱크는 수압 시험을 하죠. 그리고 오게 탱크도 그렇고 옥내 탱크도 충수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압력이 걸리는 탱크는 수압 시험을 하는데 이 간이 탱크는 이 간이 탱크는 600리터 아주 소규모의 탱크고 기준을 대부분 완화하든지 기준이 없는 방류제라든지 많은 내용들이 없는 건데 이건 이제 옥외나 옥내 탱크 모두 수압 시험을 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특이하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고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 탱크 왼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페인트 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통기관도 옥외 간이 탱크와 옥내 간이 탱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모두 해당되는 통기관입니다. 이 통기관도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가 거의 유사합니다.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인데 우리 옥외 탱크는 30mm 이상이죠. 그리고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이건 이제 옥외 간이 탱크는 옥외에 당연히 설치되고 옥내 간이 탱크는 이제 옥외에 설치한 통기관은 이제 건물 밖으로 빼내는 거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얘도 4m가 1.5m 이상이죠. 그리고 수평면에 대하여 45도 구부리라는 것은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45도 이상 구부리라는 목적은 벌써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는 눈의 구리망도로 인하방지망을 설치한다. 이건 이제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인하방지 기준을 상세히 개정을 했는데 간이 탱크만큼은 아직 이제 이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 머지않아 이렇게 상세한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인하방지망 기준을 인하방지 장치와 그리고 또 이제 인하방지망도 40m씩 이상이 되게 하고 하는 기준을 아마 머지않아 바꿀 겁니다.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도 여기도 이제 이 높이만 다를 뿐이고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이제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과 동일하죠. 이게 또 이제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도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기준과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 탱크가 이제 주로 차량이나 작업용 엔진의 시동을 위해서 이 주유를 하기 위한 간이 탱크를 현장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유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유기를 설치한다면은 주유취급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준용을 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저장 탱크에 주유기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간이 탱크 저장소에 그냥 빼쓰는데 이제 밸브만 설치하고 통을 이렇게
그 위험물을 빼서 담아서 옮기고 사용하면 되는데, 그 주유기를 설치한다면은 주유취급소의 그 고정주술비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표지 게시판은 우리가 제소, 옥내탱크, 옥외탱크, 옥내저장소 모두 봤죠. 똑같습니다. 단지 요런 표시라든지 이 분명도 이것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들도 다 똑같습니다. 유별 분명,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주의사항 표시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옥외나 탱크 정용실, 그러니까 옥내 가린 탱크를 설치할 때는 탱크의 수는 3기 이하, 그러니까 기는 탱크의 개수 3개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 위험물을 2개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개만 하지 다른 품질을 담아야 된다. 탱크 주위에는 1m 이상의 공간을 두고 탱크 용량은 하나당 600리터 이하로 한다. 그리고 통기관의 지름의 굵기도 25mm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통기관 끝의 높이는, 선단 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그리고 수평면에 대해서는 통기관은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통기관의 끝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이것도 이제 가는 눈 정도만 했고 40메시라든지 아주 상세한 기준은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린 탱크 저장소에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도 이제 별표 17의 내용이 다 있죠. 옥외 탱크의 기준이나 옥내 탱크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린 탱크 저장소도 옥외에 설치한다면 옥외 탱크와 같은 모습이고, 건물 안에 설치한다면 옥내 탱크 저장소와 같죠. 그런데 소화 설비나 경보 설비는 전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제 기준을 완화해 놓은 거죠. 모든 간이 탱크 저장소는 소화 난이도 3등급에 해당됩니다. 이 옥외 탱크는 아무리 소규모 옥외 탱크라도 기본은 대형 소화기 1개, 소형 소화기 1개죠. 근데 여기서는 가린 탱크 저장소는 그 위험물의 능력 단위 수치가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정 수량의 10배를 1 소요 단위로 한다. 옥외 탱크도 이 기준을 적용하지만은 최소 기본은 대형 1개, 소형 1개에다 이제 플러스 옥외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 10배당 1 소요 단위로 이제 소화기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정 수량 배수만 이제 계산해서 소요 단위로 소화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가린 탱크 저장소에는 자동화 탐지 설비, 비상성 경보, 확성 장치, 비상 방송 설비 중 하나의 종류를 한다. 그러니까 옥외에 설치하면 자동화 탐지 설비, 비상 경보는 자동화 탐지 설비 설치할 수 없죠. 그럼 이제 확성 장치인 메가폰을 현장에 이제 이렇게 비가 맞지 않게 함에 넣어 놓죠. 그런데 만약에 옥내에 가린 탱크를 설치한다면은 이 확성 장치를 메가폰 하나 설치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즌수는 10배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가린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